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2월 18일입니다. 예, 오늘 수요일이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 쪽에서 와, 시장 어려워요. 어제는 그렇게 쫘르륵 밀어버리더니 외국인들 그냥 다 나갈 듯 하더니 오늘은 조금 사줍니다. 어제 7천억 사고 오늘 2천억 사주니까 시장이 다시 우와, 이거 가는 거야! 하고 또 반응하는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연속성 있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서 다시 2,500선 딱 들어가서 이게 턴해주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FOMC 회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다 좋습니다. 들어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변화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자신 있으면은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치 투자에서는 오늘 또 센 섹터 중에 업종 중에서 하나가 팍 튀어오르는 게 그 친구입니다. 자동차 쪽들이 팍 튀어오르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는데 뭔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세?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좀 체크해 보고요. 네, 저는 아시는 것처럼 기아, 이런 거, 일단 변화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약간 좀 자극을 했던 게 현대차 CEO 대표이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 최대 생산을 통해서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최대 생산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나왔던 얘기, 그러니까 즉 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기 침체 계속되고 있다. 안 좋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또 최대 판매 시장 미국이 보편 과세 10에서 20% 아마 최대 20%까지 엄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취임해보고 발표되는 거 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기본 관세는 10% 이상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재 여러 가지 있다라는 쪽에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 생산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어가겠다. 이어가는 게 아니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그렇다고 한때 좀 부품사 공급망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우리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보니까 내수가 상당히 그 카드 있죠. 카드 사용량이 물론 이제 아직 절반 지나다 보니까 그런데 11월 달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지금 자동차 판매 내수는 한 하반기 들면서 그냥 많이 꺾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수출 아시죠? 자동차 수출은 지금 지난 한 8월 달, 9월 달부터 전체적으로 쭉 내려가고 있고 제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 만만치 않은 부담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을 방어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믿는 거 환율. 지금 1,430원대 이상의 환율이 그냥 유지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실적 추정을 할 때 현대기아차의 추정치가 거의 다 1,300 많아봐야 50원대 정도쯤에서 추정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보다 80원이 더 높아요. 그러면 실적은 확 높아질 수가 있는 분위기인데 이거를 얼만큼 시장이 말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상하는 것보다 수출이 안 되니까 꺾어지는 거를 좀 방어하는 역할 그게 환율에서 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이건 현대차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이번에 생각보다 원래 한국 기업이 4분기가 실적이 그렇게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을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 이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출량이라는 Q가 꺾여버리게 되면은 이거 채산성 그러니까 P에 해당되는 부분 가지고 해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적의 회복들이 더 중요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한창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뉴스죠. 혼다와 닛산 자동차가 경협 통합을 위한 협의, 그러니까 합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두 회사가 지금 그러니까 닛산 자동차 밑에 지주사 체계가 만약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주사 체계로 들어가서 움직인다 그러면 갖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미쯔비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쯔비시가 그러니까 닛산이 지분 갖고 있는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혼다, 닛산, 미쯔비시 그러면 혼닛미 이런 회사가 탄생하겠죠. 자, 자동차 데스네. 혼닛미 이런 회사가 탄생할 것 같아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 사회 업체가 딱 한때 뭉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요타의 나라 그리고 또 니폰 데스네 도요타 데스 그리고 또 혼닛미 데스 이렇게 하면서 딱 큰 회사 두 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바라볼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3사 연간 통합 판매량이 800만 대가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세계 3위 업체로 딱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현대기아차의 악재야 호재야? 그러니까 지금 744만 대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제 4위 업체로 내려간다란 쪽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은 지금 일본이 그렇게 안 좋아? 예, 근데 요즘에 내연기관차 있죠? 내연기관 주력을 했던 쪽들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폭스바겐도 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독일차 그리고 또 프랑스 유럽 자동차들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차는 제대로 압박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전기차는 중국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고 중국도 우리나라도 왜 지금 현재 BYD가 우리나라 이제 직접 들어온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좀 걱정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BYD 들어와서 이제 전기차 쪽을 꽉 잡는다고 들어오는데 물론 이제 중국의 내부 사정을 보게 되면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중국 부자들은 중국 브랜드 안 산대요. 근데 지금 차는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었는데 내구성이나 안에 뭐 작동하는 이런 쪽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쪽은 하는데 그건 뭐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이고 그래도 한국에 진출했을 때 가장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가성비죠. 근데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야, 이 가격에 전기차를 산다고 하면서 흔들릴 수 있는 것들 이걸 아마 현대차가 잘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문제겠죠. 우리 그럼 이런 것들 자신있게 관세 매겨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럴 만한 행정부의 능력 이게 지금 조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연기관차가 힘든 가운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해서 잘 버텨내는 현대 기아차에 대한 시각들이 좀 온다 보니까 일본 힘드니까 저러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았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진행되는 거 봐야 됩니다. 합병되게 되면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회사가 합병해서 일본 특유의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명 하복하는 딱 되는 쪽에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솔직히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마지막으로 이거죠. 현대차 이제 실적보다는 우리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싼 주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지금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차가 냈던 거 주주가치 재고 방안 이겁니다. 그래서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자산주. 지금 삼성전자도 뭐 10조 원대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벌써 지난 11월 달부터 진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총 주주 환원율 35%. 그러니까 지금 밸류업 하면서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목표를 삼는 게 한 30%예요. 예,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 조금 더 올려서 배당성이 한 25%까지 맞춘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연간 그러면 1조 3천억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 단행하고 순이익의 35%를 돌려받는다. 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현대차에 대한 지금 어떤 기준들 그리고 이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실적 안 좋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가 하염없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 GM과 포드가 다릅니다. 그나마 그 자율주행과 함께 웨이모 쪽에서 뭔가 성과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GM은 그나마 인정하는 분위기, 포드는 지금 제대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이런 분위기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다른 모습들인데 현대차는 그런데 우리 전에 없던 유리 없던 이런 식으로 자사주 매입부터 배당까지 늘린다라고 하는 주주가치의 재고 이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더 바텀 라인 그래서 빠져도 이 정도에서 다시 돌아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요거 하나 또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심각한 여기서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수출이나 판매 데이터가 팍 떨어지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분위기는 일단 바닥은 이 정도면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기아입니다. 기아도 밸류업 공시를 하면서 지금 나왔던 부분들인데 2027년까지 매출은 연평균 10% 수준의 성장 목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400만 대 판매량 타겟 그러면 지금보다 거의 100만 대 이상은 넘어갈 걸로 어디서 팔죠? 예, 근데 뭐 화이팅! 기아도 화이팅! 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신사업 다각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35%로 상향했고 거기다가 ROE 15% 이상 목표. 자동차 회사가 두 자릿수 이상의 ROE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겠죠. 지금 내연기관 가지고는 잘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배당 성향 25%. 그러면은 최소 배당금이 5,000원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10만원대 미치다 그러면 배당 성향까지 고려하게 되면 연간 배당 5%입니다. 시가 배당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빠지고 밀렸었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현대 기아 자동차 쪽은 미국에 앞으로
되게 안 좋게 보더라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너도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어떤 배당 성향이 있다게 되면은 바텀 라인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아에 대해서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는 모아갈 만합니다. 아우 창피해라. 예, 그냥 그랬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또 이게 되는 사람, 이게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아에 대해서는 그나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라는 쪽들이 이제 주가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아가는 거지. 지금 오른다고 해서 막 쫓아가는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올라가게 되면 잠깐 기다리다가 한번 볼까요? 예, 일단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제 최애 탑픽 아이러브 기아 이쪽은 야구도 잘하고 그런 상황 쪽에서 우리 종범이 형님 화이팅. 이쪽에서 기아 모습을 보게 되면 빠지는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진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거를 이탈한다라고 보시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저항선을 넘을 듯 말 듯 막 이러다가 이제 결국엔 탁 넘었습니다. 또 하나 관문이 남았죠. 여기 중요한 지지권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거래에 실는 거 좋습니다. 이거 다 좋은데 이런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한 10만원대 초반 여기가 잘 지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 잘 모았다 그러면은 혹시 이게 추세가 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속성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좋게 봐. 아무리 실적이 안 좋아도 실적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밸류업 때문에 한번 레벨업 할 거야 라는 쪽에 대한 그 수급의 연속성, 이게 확인돼야 되는데 지금 수급이나 이렇게 반응 나오는 건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좋지만 여전히 잠깐 주춤했다가 그냥 쭉쭉쭉 뻗어나가는 모습들을 봐야 되겠죠. 최고 한 11만원대 부근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여기서 좀 9만원대 중반이나 10만원대 밑에서 모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줄였다가 다시 갔다가 조금 주춤하게 되면 한국 증시가 그렇잖아요. 한번 하루 이틀 또 쫙 올라오게 되면 그냥 가나요? 이건 좀 오른 거니까 패스. 안 오른 거 뭐 있어? 또 새로운 섹터 뭐 있어? 이게 나오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다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분명히 좀 조정 비슷하게 나와요. 그럴 때 또 다시 들리겠다. 왜냐면 실적이 탁 턴해서 팍팍팍 돌아가는 변화가 나올 때가 아니니까. 그리고 밸류업만 가지고는 밸류가 회복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동반적으로 EPS와 그리고 또 밸류를 같이 주기 시작해야 동반적으로 움직이는 주가가 가장 큰데 지금 EPS는 아직 자신은 없어요. 그런 쪽에서 밸류가 많이 하락했던 거를 밸류업을 통해서 자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올라가는 현상 쪽에서의 변화라고 보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보시면서 비중은 관리는 좀 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현대차도 근데 지금 주가가 자동차 대표 쪽입니다. 현대차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조금 묵직하긴 하네요. 아직까지 자신이 좀 없네요. 기아가 더 가볍죠. 이유는 다 그런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혔습니다. 막혔고 여기서 좀 저항을 돌파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시도하다가 꺾였어요. 거래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항 요 정도 가면 또 저항이 나와요. 그게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가, 그리고 또 여기가 20한 28,000원 한 23만원대 근접 들어가면 또 강력한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서 강할까라고 하면서 좀 긴가민가하게 되면 여기서는 일단 좀 더 줄여주는 게 좋을 이런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만약에 이런 강력한 밸류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현대차가 아니라 가장 현대차 EUV가 생각보다 조금 더 어떤 배당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왜냐면 주가가 가격은 낮은데 똑같은 배당을 준다. 그럼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더 매매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쪽들도 나오는데, 현대차 할 거면 현대차 우선주로, 그러니까 EUV로 차라리 그거를 나눠서, 나 지금 현대차인데 현대차 물 타요? 이거보다는 차라리 현대차 EUV를 새롭게 매매해서 그걸 가져갔다가 이것도 물고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는 이거는 만약에 살짝 꺾였다가 이거는 만약에 아직 물 탄다 그러면은 되게 멀을 텐데 새롭게 들어가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더 탄력적일 것 같다. 그럼 이걸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우선주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밖에 또 요즘 강한 거 현대 모비스. 이런 자리 아주 여기만 들어보면 철옹성이네요. 한번 이제는 슬슬 변화할 때가 될 시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힘내야 될 시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도 그렇고 잘해서 요거 한번 나왔죠. 거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다가 다시 이런 지지권 들어오게 되면 원래 지지권에서 거래가 팍팍 터지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쪽에서 거래가 팍팍 나오겠습니까? 이 정도라도 감지덕 째야죠. 이런 분위기 쪽에서 나온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부 정도까지 한 25만원, 26만원대 정도쯤 되겠네요. 이 정도 부분까지 이제 좀 저항을 돌파하나 라는 정도까지 쓱 돌아오겠죠. 지금 박스권이 되게 작습니다. 작은 가운데 그걸 돌파하는지에 대한 모멘텀들 확인해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 쪽에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일단 요 정도 무슨 지배구조 관련된 어떤 큰 변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이겠죠.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많이 또 찾는 종목 중에 하나가 HL 만도가 좀 가볍다라고 하는데, 만도는 볼까요? 여기서 멈춰 있어요. 예, 여기서 멈춰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나 저항입니다라는 걸 충분히 보여주는 요 적전 상황에서 거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거래 팍 터지면서 이거 이제 넘어가고 다음 여기서 봬요. 다음 4만 7, 8천원대 8천원대에서 봬요. 안녕 이러고 가야 되겠죠. 거기에 나올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아직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지금요 분위기는. 네, 그런 거 일단 보시는데 탄력 보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 라는 쪽에서 다음 역에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많이 얘기하는 게 현대 글로비스. 예, 이것도 오늘 이런 자리들, 네,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런 자리들. 근데 지금 갔다가 올랐다 그러는데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데 지금 운임지수 SCFI,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정확하게 자동차 운송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운임이 올라가야 그 다음에 주가가 탄력을 받는데 못 가요. 여기가 지금 이게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믿고 그 운임료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Q의 확대와 P의 동반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은 일단 지난번 고점대 라인 이 정도쯤에서 정기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정도쯤에서 들어오면 줄이는 게 맞습니다. 줄이거나 일단 좀 보고 다시 보겠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턴한 모습들이 좀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빼고 기업 관련된 혹시 지금 회장님이 유고 사태가 나와서 이제 좀 어떤 지배구조에 대해서 빨리 변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달라지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게 맞겠다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현대 오토에버. 예, 현대 오토에버는 그냥 예전엔 이거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 이탈할 때 하면서부터 그때 생각이 바뀐 게, 잠깐만 한국이 자율주행의 핵심 국가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테슬라 갖고 있었고요. 꾸준히 가다가 테슬라 가지고도 많이 싸웠어요. 패널 이런 실적 가지고 한때 올해 초였나? 예, 이진호 소장님하고도 여담인포맥스에서 이진호 소장님한테도 약간 대들었었고, 예, 테슬라 이런 얘기하다가 그때 또 댓글도 아주 험한 거 많이 달리더라고요. 크크크 네가 테슬라를 놓네 이러면서, 예, 잔잔바리가 어디, 예, 자동차 국가 테슬라. 예, 이때부터도 또 많이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더 차라리 이런 거 하느니 그쪽이 낫겠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오토에버는 아직 성과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여기 저항대가 지금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많죠. 그래서 아마 직전 고점대 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15만원대 근처일 것 같아요. 이런 좀 줄여보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테슬라 사지 마시고 한번 좀 쭉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때 자동차 쪽에서는 하나의 혁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자동차 테슬라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에 대한 심층적인 것보다 심층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1시간은 잡아야 되는데, 예, 그래도 개괄적인 내용들, 어떤 차트의 변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혹시나 방송을 통해서 기아 모았다가 이번에 와 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한국 시장도 그래도 좀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힘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